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지금이 편안함과 행복에 대한 욕구가 절실한 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가 너무나 많죠? 그 숙제는 바로 공부인데요. 앞으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우지 않으면 삶이 무척 불편해질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것이 줄줄이 너무도 많은데 하다 행복까지 배워야 한다 하니 그래도 배워야겠죠.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고요를 배우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잠시 언급했던 힐리언스 션마을의 주인공이자 뇌과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님께 행복을 배워볼까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바로 세로토닌이죠. 저는 10년 전에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을 읽고 그 이후 박사님의 모든 책들을 하다못해 번역하신 책까지 싹 다 읽었는데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크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이시영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덕에 읽게 되었고 이제는 저의 인생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오래전 세로토닌에 대한 첫 책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부터 이시영 박사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니 저 개인에겐 좋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명상 또한 박사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한 덕에 오랜 시간 저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책은 읽고 내 생활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행해질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이 여러분께도 좋은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행복을 한가득 거머쥘 수 있을 것 같네요. 평범한 일상을 바꾸는 마법의 세로토닌 테라피.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들어보실게요. 행복은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한다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세로토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절력인데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반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평상심을 유지하고 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세로토닌의 이런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생길 때 이를 교정하는 것이 세로토닌 테라피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 공통의 고민들에 대한 박사님의 처방전 중 3가지만 소개합니다. 사는 게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일에도 감동하세요. 감동은 웃음보다 6배나 강한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많이 웃는 사람에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상에서 작은 감동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너무 힘들 때 감정이 메말라 버리죠. 감동 결핍증이랄까요? 감동 결핍증.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평소에 작은 일에서 감동을 느끼시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사이 우린 너무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감동적인 영화도 보면 좋겠고요. 사람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뇌 피로의 감동만큼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특히 감동할 때 흘리는 눈물은 최고입니다.
웃음보다 6배나 강한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감동은 인간만이 갖는 고급 감정이며 전신, 전뇌의 반응이지만 특히 인간 최고의 사령부, 전두엽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감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뇌의 유연성과 감수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동에는 잔잔한 감동과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에는 세로토닌이 주로 분비되지만 벅찬 감동에는 긍정 감정이 더해져서 세로토닌뿐만이 아니라 도파민, 엔돌핀 등도 분비됩니다. 네. 요즘 혼자 지내느라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요즘 자연에서 받는 감동 중 하나가 아침 여명, 그리고 저녁 노을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한테 받는 감동 그 이상으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나 또한 감동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자 한 통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살짝 닭살 돋는 말. 이것으로도 충분히 힐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딘가 빈 구석이 느껴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세요. 머리를 써야 하는 일, 생각하고 사색하고, 때론 그러느라 잠을 설치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두엽만인가요? 변연계 정서적 공명까지 폭넓은 영역에 지적 자극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만큼 두뇌 관리에 효과적인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 지레 겁먹을 건 없습니다. 문제는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나는 그런 데는 소질이 없어 하며 아주 단념하고 생각조차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건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에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창조적 작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령 주부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것도 훌륭한 창조적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식재료는 어떤 것을 살까? 요리를 하면서도 삶을까 볶을까? 구울까? 온갖 창조적 아이디어가 머리를 오갑니다. 바쁜 아침, 모두들 떠나고 홀로 남은 주부라면 커피 한 잔을 들고 펜을 들어보세요. 잘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인간에겐 발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는 창조성이 곧 발전성입니다. 난 못해 이 말만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이 꽉 막힌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워킹을 하세요. 소크라테스 워킹은 사색하면서 어슬렁거리는 걸음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걷자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머리에 놓고 걷되 간단한 필기도구를 끼고 걸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연동되기 쉽습니다. 연동은 문제 해결이나 발상에 유용합니다. 뇌과학에선 이를 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힌트만 떠올라도 그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작은 힌트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끝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힌트입니다. 일단 이걸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상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큐를 준비하는데요. 가령 이 골목을 걸을 때 생각이 잘 떠오르더라 하는 식입니다. 저자는 덕수궁 돌담길이 그러하다고 하시네요. 파이프를 물어야 글이 잘 써지는 작가도 있고 스틱을 들어야 악상이 잘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는 것처럼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길가 벤치에 앉아 바로 적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창조적 아이디어의 약점입니다. 나중에 카페에 앉아서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디어는 달아나 버립니다. 바로 적을 것. 바로 적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라졌으니 화가 나서 세로토닌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머리는 더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시간 압박이 있으면 연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라네요. 네. 좋은 처방전이 이 외에도 어마무지 많이 들어있지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도 좋겠다 싶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최고고요. 그래도 아쉽다면 다른 책들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적절히 인용해서 더 전해드릴게요. 날씨가 급 쌀쌀해졌습니다. 적당히 차가운 바람 맞으며 소크라테스 워킹도 하시고 세로토닌도 충전하면서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